여러분은 은퇴 후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실제로 마주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세운 노후 계획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 허약했다는 걸요. 서울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62세 김모 씨는 그동안의 저축과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합쳐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달 통장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가스 관리비에 식비, 차량 유지비와 각종 보험료, 병원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니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고정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퇴직 후엔 그 돈을 대신 메워줄 입금이 사라진 채 출근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비슷한 상황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박 부부는 매달 연금으로 28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은 평균 370만 원 정도. 병원비와 손주 용돈,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금을 조금씩 깎아 쓰기 시작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걸 무너뜨렸다고요.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생활비의 고정성입니다. 일할 때는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었던 지출이 노후에는 오히려 더 줄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식비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통신비, 각종 구독료, 경조사비 등 보이지 않는 고정비가 덧붙습니다. 물가 상승은 또 다른 복병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3%만 되어도 60세 때의 생활비 300만 원은 70세가 되면 체감상 400만 원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연금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죠. 결국 현금 흐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불안은 일상이 됩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불안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소비가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이런 감정은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는 조금만 써도 되잖아요라며 현실적 지출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당신은 절약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은 감정의 뇌관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은퇴자 부부가 경제보다 감정 때문에 멀어집니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줄면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좁아집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퇴직 후엔 만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 취미 모임, 교통비조차 부담이 되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외로움도 달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는 심리적 회복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 실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생활비 항목을 세분화해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시금 자산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응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12년은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적응기로 설정하고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쓰는 죄책감보다 돈을 관리하는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부부가 월 1회 생활비 회의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퇴직 후 깨닫는 것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숫자보다 습관의 문제이고 자산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꿈꾸던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 꿈은 매달의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이 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협은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다. 질병은 한 번의 위기지만 생활비는 매달 반복되는 구조적 위기다. 통장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수입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든다. 한 60대 남성은 말한다. 퇴직 전엔 생활비 25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350만 원이 나가더군요. 이유는 단순했다. 퇴직 전엔 회사에서 점심이 제공되고 교통비가 지원됐다.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도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감각이 둔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비용이 현금으로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이 쓰며 살았는지를 깨닫는다. 생활비의 무게는 단지 금액이 아니라 정기성과 불가피성이 있다. 전기요금은 아껴도 나가고 건강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올라간다. 자동차를 처분하면 교통비가 늘고 대중교통을 타면 이동에 불편이 따른다. 무언가를 줄이면 다른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심리적 안정감이다. 수입이 사라지고 지출이 계속되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소비는 재가 되고 외식은 사치가 된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돈으로 채워진다. 이건 꼭 사야 해라는 말과 그 돈이면 병원비 한번 나와라는 말이 부딪히며 감정의 균열을 낳는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에게 수입이 없는 자신은 존재의 공백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반대로 여성은 생활비 관리의 부담을 혼자 짊어진다. 가계의 긴장은 부부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활비는 가족의 대화마저 가난하게 만든다. 생활비 문제의 본질은 준비 부족이 아니다. 현실 감각의 결여다. 우리는 노후를 이상적 장면으로 그린다. 시골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웃는 모습. 하지만 그 장면은 비용을 전제로 한다. 여유로운 오후의 햇살은 전기요금과 의료비 관리비 위에 얹힌다. 현실은 낭만보다 숫자에 가깝다. 은퇴 후의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생존비, 관계비, 그리고 건강비. 생존비는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비용이고 관계비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건강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는 필연적 지출이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만 계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친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은 건강을 해친다. 결국 줄이려던 비용이 다시 돌아온다. 한 은퇴 부부는 처음엔 외식과 여행을 끊고 철저히 절약했다. 그러나 1년 후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왔다. 결국 다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야 깨달았다고 한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삶의 온도를 지키는 거였어요. 절약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리듬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 안정이 경제적 균형을 만든다. 계획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에 익숙해졌는가다. 월 300만 원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은 있지만 월 500만 원으로도 불안한 사람은 많다. 불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의 문제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흔들린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줄이는 기술보다 다루는 기술이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적어보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며 필요한 비용과 의미 없는 비용을 구별하는 것. 이런 습관은 돈보다 마음을 다스린다. 경제적 평화는 절약이 아니라 자각에서 온다. 노후 설계는 단순히 연금 계산이 아니다. 삶의 패턴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어디서 마실지, 주말을 누구와 보낼지,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 생활비가 되고 생활비가 쌓여 노후의 품격이 된다. 결국 돈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다. 우리가 은퇴 후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을 몰라서다. 회사는 퇴직했지만 돈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신입사원이다. 퇴직금은 종잣돈이 아니라 훈련비에 가깝다. 그 돈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존법을 배워야 한다. 수입이 줄어든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노후의 기술이다. 결국 꿈꾸던 노후란 완벽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이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두렵더라도 그 속에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진짜 은퇴의 주인이다. 노후의 평화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돈이 삶을 통제하기 전에 내가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은퇴란 일의 끝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계산의 목적은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매달 나가는 비용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그 비용이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성숙한 노후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꿈꾸던 노후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 노후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버틸 수 있다. 노후의 진짜 평화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균형의 크기에서 온다.